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조건에 따라서 문서를 완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기본 조건이 나왔어요. 자, 여백 설정은 왼쪽 오른쪽 각각 11로 하고 위쪽하고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글꼴은 함초롱 바탕으로 문장을 입력한 후에 문서를 작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맨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해놓은 거 우리 1, 2, 3, 4, 5, 6, 7, 8 짝대기 홍길동 그 파일 불러다가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TQ에서 맨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가 우리 스타일 지정하는 거고요. 2번 문제가 이제 표적상 하는 거 그리고 표적상 한 걸 그걸 가지고 이제 차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우리 수식 입력하는 거 4번 문제가 우리 도형에다가 글씨 집어넣어서 이제 도형 완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5번 문제, 다섯 번째 이제 문제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요 문제가 이제 5번 문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TK 모든 시험 문제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작원 문서 작성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서를 한 장을 주어주고 이제 글씨들이 막 써져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전부 다 이제 편집하고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총 4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자, 맨 위에 부분, 요 부분, 이제 한 부분 나눠서 볼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얘 나눠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성하는 거 나눠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나머지 것들 이제 작업하는 거, 요 부분, 이렇게 이제 4군데로 나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전부 다 싹 다 이제 글씨를 입력해 줘야 돼요.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위에 조그맣게 작성된 글씨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제목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나중에 집어넣을 거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글씨가 큰 거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글씨를 쭉쭉 입력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기억하고 각주라고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한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그냥 글씨들만 쭉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자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한자들은 우리가 글씨 입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바로 한자로 변환해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입력할 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쭉쭉 입력하는데 언제 엔터 치냐? 지금처럼 이렇게 끝났을 때. 여기서 이제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 줄 시작할 때 앞에서 이제 2칸 띄고 이제 쭉쭉 글씨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씨 입력 다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그때 이제 특수 문자도 전부 다 같이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글씨 그냥 쭉 입력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모양, 크기, 색깔 전부 다 나중에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입력할 때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하고 나가 써져 있고 그리고 A, B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문단 번호라는 그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그 뒤에 있는 글씨들만 쭉쭉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입력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이런 거 이제 조심하면서 우리가 입력을 전부 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지역별 통일관 현황 그 글씨를 먼저 입력해 놓고 우리가 이제 강조점이 됐든 이제 밑줄이 됐든 글자 모양 크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씨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표 작성하는 거 요거 이제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런 제목들 이것도 그냥 글씨만 입력하세요. 이것도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지만 일단은 왼쪽에다 그냥 쓰세요.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색깔 바꾸면서 이제 오른쪽 정렬까지 같이 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주 구분선하고 돼 있는데 이게 각주예요. 각주요. 요 각주도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고 쪽번호도 우리가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해서 일단은 이곳에 쓰여져 있는 글씨 먼저 쭉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편집하면서 하나씩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4번까지 했죠. 4번까지 했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3페이지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제목부터 시작해서 글씨 먼저 쭉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요 입력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목부터 시작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입력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자가 나오면 한자 바로바로 바꿔버리면 돼요. 자, 요 한자 바꿔놓은 거 좀 보세요. 자, 통일하고 이렇게 있죠.
요 뒤에서 1이라는 글자 뒤에서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 보게 되면 한자 키가 있어요. 한자 키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고 통일이라는 한자가 이제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나 똑같은지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한글이 오고 가로 열고 가로 안에다가 한자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앞에 한글이 오고 뒤에 이제 한자 오는 거 얘 선택해 주고 바꾸기 누르게 되면 문제랑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 이득하고 통일하고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도 원래 그림이 들어가는데 그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글씨 먼저 다 쓰라고요. 써야지 뭐 바꾸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씨 먼저 쫙 써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특수기호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한 게 지금 여기까지 작성한 거고 그 밑에다가 이제 특수기호 집어넣고 이제 제목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특수기호는 어떻게 집어넣냐 그거 좀 보자고요. 특수기호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F10번을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특수기호를 입력하는 거니까 입력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문자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도 우리가 특수 문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10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자표 입력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한글 문자표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한글 문자표에도 보게 되면 이곳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정각기호 일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찾아주면 돼요. 여기도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려가게 되면 더 있어요. 더 있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크로바 모양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크로바 모양이 지금 여기 있죠. 얘 선택해주고 넣기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그 뒤에다가 이제 글씨 제목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 통일간 현황하고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입력을 했다면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를 집어넣어야죠. 자, 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표 만들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요거 이제 만드는 거죠. 얘가 지금 몇 열짜리예요? 1열, 2열, 3열, 4열 하고 4열짜리죠. 줄수는요.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이요. 6행 4열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 만들 때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T라 그랬어요. NT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만들기 하고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6줄에 4칸짜리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글자처럼 취급. 얘가 이제 체크돼 있나 돼 있나 확인해주면 돼요.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고 나서 이제 만들기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줄에 4칸짜리 이렇게 이제 표가 작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쭉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 주체,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휴관. 그리고 나서 이제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방향키를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더 이상 칸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서울이다, 오두산이다, 광주다, 부산이다 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에다가 기타 지역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위치 쭉쭉 입력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 다 입력했으면 지금처럼 글씨 입력할 때 막 두 줄로 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해 놓고 지금 얘가 이제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이라는 요 칸은 너무 커요. 크니까 요 선 있죠. 요 선을 가지고 이제 크기 조절해 주면 돼요. 크기 조절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두 칸 있죠. 이 두 칸은 서로 합쳐줘야 되잖아요. 합치는 걸 보고 우리는 머지라고 하고 머지의 약자 M 머지가 이제 M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두 칸 블럭 잡아주고 우리가 M 눌러주면 돼요. M을 누르든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보면 셀 합치기라고 있습니다. 얘 눌러도 돼요. 그래서 셀 합치기, 여기도 이제 셀 합치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요 사이 선 이제 왼쪽으로 이제 끌어서 크기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휴관도 너무 넓으니까 얘도 이제 크기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크기 조절 좀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 조절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얘도 크기 조절해서 이제 조금 휴관을 좀 더 작게 만들어주면 되죠. 운영 주체가 좀 더 커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뭐 딱히 정해진 그 크기는 없어요. 크기는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한 줄 띄워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제목 써주면 되죠. 통일, 교육, 운영, 계획하고 그 제목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맨 마지막 제목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문제지를 보고 맨 위에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지시사항대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이제 맨 위에 보니까 얘가 있죠.
통일 우리의 미래 하고 얘가 이제 머릿말 기능을 사용해서 이 글씨를 집어넣고 이 글씨는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머릿말이라는 그 기능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얘부터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머릿말이라는 거 집어넣을 때는 머릿말은 모든 페이지, 만약에 1페이지가 있고 2페이지 있고 3페이지 있고 4페이지가 있을 때 이 머릿말은 항상 매 페이지마다 위쪽에다가 동일한 내용을 집어넣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머릿말이라는 거는 한 장의 윗부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쪽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 하고 여기 있죠. 얘를 눌러도 되는 거고 이 머릿말 집어넣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H요. 컨트롤 NH. H가 이제 헤드 해서 이제 머릿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N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머릿말 꼬리말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는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고 이 머릿말을 전부 다 양쪽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냥 이게 기본값이니까 그냥 만들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만들기를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 양쪽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이제 머릿말 글씨 써주면 돼요. 그래서 통일 우리의 미래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놓고 우리 머릿말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었죠. 해서 오른쪽 정렬이요. 컨트롤 시프트 R 해서 오른쪽 정렬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축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요 아이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도둠 10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서 땅땅땅 하고 클릭 3번이요. 클릭 3번 하게 되면 다 범위가 잡히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바뀔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도둠이라고 그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준 크기가 이제 9포인트로 돼 있죠. 여기 보니까 Z라고 있어요. 그래서 Alt Z 10 그렇게 이제 입력하고 설정이요. 머릿말이 다 끝났으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돌아갈 때는 여기 보면 이제 머릿말 꼬리말 닫기라고 얘도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로 Shift하고 ESC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Shift ESC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나와져요. 그러면 이제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목 좀 이제 만들자고요. 요 제목이요. 자,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통일한국하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덧말넣기라는 그 기능으로 우리가 집어넣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글자 제목은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덧말까지 다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갈피 이름은 통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책갈피라는 거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 제목 전부 다 범위 잡아줘야죠. 그래서 이 제목이 써져 있는 곳에서 땅땅땅 하고 클릭 3번이요. 클릭 3번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전체 범위가 잡히고요.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Alt L이라고 쓰고 우리 글꼴은 굴림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굴림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Alt Z 눌러서 이제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18포인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가 이 첫 번째 거죠. 우리가 Alt 키를 누르게 되면 B하고 써져 있습니다. 해서 Alt B. 그렇게 좀 이제 글자 모양은 다 바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 엔터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글자 모양 크기 다 바뀌었고요.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켜야 돼요.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컨트롤 시프트 C 해서 가운데 정렬시키면 되죠. 그리고 이 글자 자체, 이 제목 자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덧말이라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덧말을 집어넣을 때는 덧말이라는 거 이제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입력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돼요. 지금처럼 덧말을 집어넣을 때는 범위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범위 잡혀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가게 되면 우리 덧말하고 여기 있습니다. 얘를 눌러도 되고 우리 단축키 Alt DA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덧말이라는 거 선택해 주게 되면 덧말, 본말은 이거다. 그리고 내가 이제 블럭 잡아놓은 거 있죠. 그게 이제 본말에 써져 있는 거고 덧말은 이제 뭘로 할 거다? 통일한국으로 할 거다. 그래서 통일한국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요 덧말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위에다 집어넣을래? 밑에다 집어넣을래?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위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얘 선택해주고 넣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통일한국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덧말이라는 걸 넣게 되면은 얘가 이제 중간에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되고 맨 뒤 아니면 맨 앞에만 클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우리 이제 책갈피 집어넣는 거예요. 책갈피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얘가 이제 범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책갈피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제 맨 앞에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 갖다 놓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책갈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갈피에 들어갈 건데 책갈피를 만들 때는 우리 단축키 컨트롤 KB 그걸 이제 눌러도 되는 거고요. 이 책갈피라는 걸 또 입력을 할 거니까 우리 방금 덧말 집어넣을 때 우리 입력이라는 메뉴에 와 있었죠. 여기서 이제 덧말하고 얘를 눌렀는데 이 책갈피라는 것도 우리가 입력할 거라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요 뒤에 책갈피하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책갈피 이름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책갈피 이름은 통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하고 이렇게 써놓고 넣기만 눌러주면 끝이요. 그럼 책갈피 들어갔어요. 이 책갈피를 왜 집어넣냐? 아까 앞에서 우리가 4번 작업할 때 이 그림 했었잖아요. 이 그림에다가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그랬는데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5번 작업 이 문서 작성하는 거 이거 할 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안 했다 그러고 별표 쳐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 4번 문제에서 요 그림 만들어 놓고 요 밑에 거 아직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삽입해라. 문서작성 능력 평가의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이 제목에서 설정한 그 책갈피로 이동하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이 그림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요 맨 앞으로 이동이 되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책갈피로 설정해 놓은 거고 그때 이제 요 4번 요 문제 풀 때 요 그림 있죠? 이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하이퍼링크 얘 선택해 주면 돼요. 얘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퍼링크하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문서에다가 우리 아까 통일이라고 아까 책갈피 만들어 놨죠? 그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거 선택하고 우리 넣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넣기 누르게 되면 이제 끝이요. 그럼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하냐? 지금 이 그림이 선택돼 있잖아요. 그래서 커서를 다른 곳을 한번 찍으세요. 마우스를 한번 다른 데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손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모양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곳으로 우리가 책갈피 설정했던 그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갈피 만들고 하이퍼링크랑 그렇게 이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좀 하자고요. 통이라는 글자요. 이 글자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하래요. 그리고 이 글자 모양은 궁서체로 하고 면색은 이제 노란색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이제 첫 글자 장식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할 건데 이 글자 모양, 통이라는 이 글자 모양을 바꿀 거죠. 그래서 우리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면 됩니다.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보면 이런 모양 있죠. 두 줄짜리에 가하고 크게 써져 있는 거. 얘가 이제 첫 글자 장식하는 그 아이콘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 선택해라. 얘는 이제 한 줄에 한 글자가 나오는 거고 얘는 두 줄에 한 글자, 얘는 세 줄에 한 글자. 우리는 두 줄에 이제 한 글자짜리로 할 거니까 두 줄 하고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글꼴 선택해라, 선 종류 선택해라, 면색 선택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궁서체로 할 거니까 글꼴 찍어주고 이제 궁서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면색은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면색 찍어주고 색깔 노란색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 버튼이요.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통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줄 크기로 그렇게 바뀌면서 글자 모양하고 이제 면색, 채우기 색깔이 이제 노란색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글자 장식하는 것도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각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각주라는 거는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 한민족이라는 글자의 이 뜻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는 게 우리 각주라는 겁니다. 해서 여기 보게 되면 기억이라고 있는데 이 각주를 만들게 되면 그 해당 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기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관한 이제 설명들 보충 설명들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때 구분선은 5cm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각주 집어넣을 것이 이제 한민족하고 이 족자 뒤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 이제 커서 갖다 놓고요. 우리가 각주를 입력할 거니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각주하고 여기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얘를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1번 하고 이렇게 생기는데 요 뒤에다가 이제 그 설명을 우리가 쭉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보니까 앞에 이제 여기 가로 1번 하고 이게 생겼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봐도 똑같이 가로 1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을 바꿔줘야죠. 그래서 그 모양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각주 글씨 입력한 곳 있죠. 여기를 선택해 놓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번호 모양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호 맨 밑에 보게 되면 기호 있죠. 얘 누르고 들어가 주면 돼요. 자, 해서 기호라는 걸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주석 모양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번호 모양 선택해 주면 돼요.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할 거니까 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구분선 넣기 그 밑에 보게 되면 길이는 5cm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만약에 구분선 넣기 요 길이가 3cm다 그러면 3으로 바꿔주면 될 거고 7이면 7cm로 바꿔주면 되겠죠. 기본값은 5cm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동그라미 기억으로 그렇게 바뀌고 그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봐도 동그라미 기억으로 그렇게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각주 넣기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주 끝났으니까 그 옆에 이제 그림 좀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요 그림은 그림의 위치하고 위치 나왔죠. 자, 요 우리 ITQ라는 폴더에 피처라는 그 폴더 안에 이 그림이 있대요. 악수하는 그림. 요 그림을 집어넣어라. 집어넣을 때 이제 문서에 포함을 시켜라.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올 때 이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그리고 이 그림의 크기는 40에 40으로 하고 바깥쪽 여백 2mm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거니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그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그림 어디냐 물어보죠. 지금 여기서 이제 피처하고 한 방에 뜨는 게 우리 아까 4번 문제 풀 때 요 그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피처라는 요 폴더가 한 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악수하는 그림이 지금 여기 있죠. 자, 해서 이 그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돼 있나 돼 있나 체크돼 있나 돼 있나 확인 한번 해주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 얘는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혹시나 얘가 체크돼 있으면 체크 빼줘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넣기요. 자, 넣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많은 그림 중에서 지금 얘만 사용할 거예요. 얘만. 해서 얘를 가지고 올 때 이제 자르기 기능 아까 이용하라 그랬죠. 그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자르기 기능 이용하는 것 좀 보세요. 이 그림을 선택하고 나면 이 그림의 크기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조절점들이 전부 다 생겨요. 자, 요 중간에 봐도 조절점이 생기죠. 이 조절점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조절점을 이용할 때 이 조절점에다 마우스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양쪽 화살표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그림의 크기, 이 전체 크기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요 악수하는 그림만 가지고 와야 돼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요 위에다가 요 조절점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 점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마우스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줄이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에 딱 맞게 줄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있던 그림들이 다 없어졌죠. 자, 왼쪽도 마찬가지요. 또 똑같이 해서 이렇게 크기 줄여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도 좀 자르자고요. 자, 윗부분도 가서 Shift 키 누르고 쭉쭉 잘라서 데리고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 악수하는 그림만 딱 남게. 그리고 아래쪽도 지금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얘도 살짝 이제 데리고 올라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요 그림만 딱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의 크기 바꿔야죠. 자, 이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가서 크기는 이제 40에 40이요. 해서 40이라고 쓰고 탭 40. 그리고 크기 고정 시킬 거예요. 해서 Alt S. 그렇게 해서 크기 고정.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은 앞에서 우리 4번 그림 할 때는 얘 했어요. 얘. 요거 이제 선택하라 그랬는데 지금 요 그림은 우리가 본문 글씨가 있는 곳에 중간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얘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얘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바깥쪽 여백 2mm로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여백 및 캡션 이쪽으로 가면 돼요. 가서 이제 바깥쪽 여백 왼쪽을 2mm로 해라. 여기다가 이제 2하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제 2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있으니까 설정 누르게 되면 이제 끝이요. 끝났으면 이 그림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본문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 놓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이제 본문에다 갖다 놓을 때 요 본문이 끝나는 글자들 있죠. 얘를 이제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이 그림을 내가 위치에다 딱 갖다 놨는데 이 글자들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한 개라도 있다. 그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본문 글씨를 입력할 때 띄어쓰기를 잘못했거나 오타가 났거나 아니면 글씨를 덜 썼거나 더 썼거나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 끝나는 글자 잘 보셔야 돼요. 을정로는 를족비 하고 요 글자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본문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을정로는 를족비 하고 딱 맞네요. 딱 맞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여 가면서 그 글자 딱 맞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림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윗부분에 있는 거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작업 좀 하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 제목 해줘야죠. 이 제목을 하는데 얘는 이제 궁서체 18포인트 그리고 흰색 음영은 빨간색 그렇게 집어넣으래요.
자, 글자색은 흰색이다, 음영은 빨간색이다 라고 했는데 요 크레바 모양이 흰색이에요? 음영 들어갔어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 흰색이다, 음영 빨간색이다 얘를 집어넣을 때는 요 입력한 글씨 있어요. 글씨들만 블럭 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궁서 18포인트 얘를 만들 때는 이 전체를 다 잡고 하는 거예요. 이 크로바도 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두 번 작업해야 돼요. 자,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 궁서째 18포인트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다시 범위 잡아서 흰색, 음영색은 빨간색 그거 이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얘네들 싹 다 범위 잡아주고 Alt L 눌러주고 우리 궁서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궁서라고 써주고 Alt Z 누르고 우리 크기요. 크기 18포인트 써주고 엔터.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크게 하고 글자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영하고 색깔 바꿔야 되니까 학교부터 시작해서 방향까지 내가 글씨 쓴 곳만 범위 잡아서 Alt L 눌러주고요. 글자 색은 흰색이다. 흰색 얘 찍어주면 되죠. 만약에 얘가 오피스로 되어 있을 때는 흰색이 없으니까 이 삼각형을 눌러서 기본으로 바꾼 다음에 흰색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음영색이요. 음영색은 빨간색. 빨간색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설정이요. 여기서 이제 음영 집어넣고 글자 색깔 바꿀 때 요 앞에 빈 칸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해서 글씨 쓴 곳만 딱 범위 잡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하자고요. 자, 요거 할 때 우리가 가다, 나다, A, B다, A, B다 이거는 입력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문단 번호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1수준, 2수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수준이라는 게 가, 나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2수준 얘기하는 게 A, B, A, B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하고 A, B를 비교했을 때 이 사이가 더 들어갔잖아요. 더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이제 만들어 주는 거. 그거 이제 맞춰 주는 거요. 그때 이제 20포인트로 해라. 오른쪽 정렬시켜라. 30포인트로 해라. 오른쪽 정렬시켜라. 그리고 줄 간격은 이 전부 다 180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문단 번호를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요만큼 전부 다 범위 잡아주고요. 문단 번호라는 거는 이 글자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서식이라는 메뉴, 이 서식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문단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문단 번호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글머리표, 그 옆에 거는 그림 글머리표, 그 밑에 거는 이제 문단 번호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단 번호를 집어넣을 거니까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 옆에 이제 삼각형 눌러주고요. 그 맨 밑에 문단 번호 모양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문단 번호 글머리표 대화 상자가 떠요. 이 중에서 우리 거랑 제일 비슷한 거, 우리가 지금 넣고자 하는 게 반가로가 반가로 A하고 집어넣을 거죠. 자, 여기 있네요. 해서 얘를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돼요. 해서 얘 선택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용자 정의요. 해서 이거를 내가 편집해서 쓰겠다 그거예요. 해서 사용자 정의를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1수준하고 2수준하고 우리는 문제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해서 1수준하고 2수준만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1수준 선택하고 그때 이제 너비 조정 여기다가 이제 20포인트라고 쓰고 정렬 방식은 이제 오른쪽으로 그렇게 맞춰주면 돼요. 해서 너비 조정에 20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수준도 해야죠. 해서 2수준이라는 거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너비 조정이요. 너비는 이제 30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자고요.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양가로 가, 양가로 A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양가로 가, 양가로 A가 지금 여기에 있긴 하지만 얘네가 이제 1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번호 서식이라고 있고 시작 번호 있고 번호 모양도 있거든요. 번호 모양도 1수준은 어떤 걸 할 건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가나다 요걸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부터 시작하라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다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에 시작 번호를 1이 아니라 3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반가로 가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양가로로 만들겠다 그럼 요 번호 서식 있죠. 요 첫 번째 칸에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꺽쇠 모양 앞에 있죠. 요 맨 앞에다가 가로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 번호 서식을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양가로 가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때 1수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수준, 3수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모양이 없는 게 나오면 이렇게 이제 변경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만들었을 때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내가 수정한 게.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우리가 설정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내가 범위 잡은 곳들이 전부 다 이렇게 1수준으로 가나다라바바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간격 먼저 수정하자고요. 어차피 블럭을 잡았으니까 주간격을 바꿀 때는 여기서 바꿉니다. 여기 지금 160%로 돼 있죠. 얘를 이제 180% 그걸로 이제 고쳐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 두 개. 가는 맞는데 요 나하고 다가 이제 A, B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나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이제 이 수준 A, B가 돼야 됩니다. 그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해주면 돼요. 얘가 이제 수준을 올리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수준 내리는 거예요. 해서 나하고 다 요 두 개를 범위 잡아놓고 한 수준 내리기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A, B로 그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라였는데 나로 바뀌었죠. 그 밑에 거 이제 다하고 라 이 두 개를 또 범위 잡아놓고 얘네 둘 다 또 A, B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 수준 감소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A, B로 그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단번호 기능 사용하는 거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요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좀 보자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지금 크로바하고 특수문자하고 얘 써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수정할 건데 그때 이제 글꼴은 궁서체 18포인트로 해라. 그러면 궁서체 18포인트는 지금 이만큼 전부 다 범위 잡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하고 강조점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밑줄은 이 글자 전체에 들어갔어요. 해서 이 글자들 싹 다 범위 잡아놓고 밑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점을 집어넣을 때는 강조점이 지역별 그리고 현황 여기만 들어갔죠. 해서 여기 따로 따로따로 이제 블럭 잡아서 우리가 강조점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Alt L 누르고 얘는 이제 궁서체로 바꿔라 라고 했죠. 궁서 써주고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설정이요. 그럼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만큼만 범위 잡고 여기다가 이제 밑줄 넣어야죠. 밑줄 집어넣을 때는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밑줄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줄짜리 넣으면 되니까 한 줄짜리 그냥 선택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조점도 집어넣자고요. 강조점을 지역별 요 세 글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현황 두 글자에 집어넣으면 되죠. 자, 앞에 있는 세 글자 먼저 집어넣자고요. 강조점을 집어넣을 때도 우리 글자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Alt L을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 모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확장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 확장에 들어가면 우리 강조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강조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양 선택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런 글자 위에다가 우리 문제 봤을 때 V자 표시,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얘 선택해주면 돼요. 얘 선택하고 설정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갔죠. 자, 현황이라는 두 글자도요. Alt L 눌러주고 우리 확장해서 강조점 V자 체크된 거 얘 선택해주고 설정이요. 이렇게 해주면 또 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표요. 이 표에서 표 전체 글꼴, 표 전부 다 글꼴을 굴림체 10포인트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셀 배경색은 그라데이션을 집어넣는데 유형은 이제 수평으로 집어넣고 시작색은 흰색으로 끝색은 이제 노란색으로 해라. 요 그라데이션 집어넣는 게 요 첫 번째 줄 제목줄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줄만 그렇게 이제 색깔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전부 다 범위 잡아주고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글자 모양에서 기본으로 가야죠. 아까 강조점 만든다고 해서 확장으로 가서 확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굴림으로 할 거니까 굴림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10포인트로 해라. 10포인트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 그리고 나서 얘를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Ctrl Shift C 눌러서 가운데 정렬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 제목이 써져 있는 곳만 이제 그라데이션 색깔 집어넣을 거예요. 색깔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셀의 약자 C 누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C 눌러주면 지금처럼 배경색을 바꿀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라데이션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라데이션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유형은 수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수평이라는 거 얘 찍어 주고요. 그리고 시작색은 흰색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끝색은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끝색 찍어주고 노란색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설정했으니까 이제 설정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요 첫 번째 줄에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문제 좀 보자고요. 자, 문제 보니까 지금 요 이 표에 선 모양 보세요. 선 모양 바꿔야 되겠죠. 우리 건 다 실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따로 뭐 선 모양을 바꿔라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이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 왼쪽 오른쪽은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그리고 이중실선 들어간 거 보니까 이 제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아래에 두 줄짜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표 전체를 봤을 때 위아래에 두 줄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거 이제 선 모양 좀 집어넣자고요. 해서 일단은 전체 범위 잡아주고 우리 선 모양 바꿀 때 범위 잡고 나서 라인의 약자 L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L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 없으면 선택해주고 왼쪽 오른쪽에 일단 선 먼저 뺄 거예요. 이 두 개 선택해놓고 설정. 그리고 나서 다시 L 눌러주고 두 줄짜리 만들 겁니다. 두 줄짜리 만들 때 지금 내가 범위 잡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밑에 그렇게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하고 아래쪽에 이중실선 집어넣어라.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설정.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줄만 범위 잡아주고 다시 라인의 약자 L이요. 그리고 나서 이중실선 찍어주고 아래쪽 이 제목 아래줄도 그렇게 바꿔야 되니까 아래쪽 이중실선 바꿔라. 그리고 설정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조건 표를 만들었다. 표를 다 만들었으면 수정할 거 다 수정해주고 마지막에 전체 범위 잡아주고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표이죠. 이 표를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으로 두 번만 내리세요. 해서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게. 대부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밑으로 두 번 내렸을 때랑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두 번을 내려줘야 우리 실제 시험 문제지랑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표 자체도 우리가 가운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 맨 앞에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화살표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왼쪽 버튼 클릭 한 번이요. 그러면 이 표 자체가 범위가 잡힌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표 자체도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C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 눈에는 가운데 정렬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왜? 원래 표가 이 종이 크기에 딱 맞게 만들어졌으니까. 가운데 정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여기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방식에서 가운데 얘가 이제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 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표도 다 끝났고 이제 그 밑에 것 좀 보자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요거 있죠. 통일교육 운영계획하고 요 제목이요. 요 제목은 글꼴을 도둠체 24포인트 진하게 하래요. 그리고 장평을 105로 설정하고 얘를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 좀 해보자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통일교육 운영계획하고 있으니까 얘를 범위를 싹 다 잡아주고요. 이제 글자 모양 크기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크기 바꿀 때 Alt L이요. 얘는 도둠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돛음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Alt Z 눌러서 우리 글자 크기로 가서 24. 그리고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B 눌러주면 되겠죠. Alt B. 그리고 장평은 105로 해라 그랬으니까 장평 W요. W 눌러서 우리 105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설정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라? 오른쪽 정렬시켜라 라고 했죠. 오른쪽 정렬 컨트롤 시프트 R.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정렬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각주는 아까 해줬죠. 해줬으니까 얘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요. 마지막에 이제 쪽번호 매기는 거. 그때 쪽번호는 몇 번부터 시작해라? 6번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쪽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6이에요. 우리 쪽번호 매길 때도 우리가 이 쪽번호를 이 한 페이지에다가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쪽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 쪽에 가서 우리 머릿말 집어넣었었죠. 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쪽번호 매기기 하고 여기 있죠. 얘 클릭해주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고 나면 쪽번호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을래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한 장에 있을 때 가운데다 집어넣겠다 그거죠. 근데 우리는 오른쪽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 동그라미를 클릭해주면 돼요. 요 동그라미 클릭했더니 요게 이제 이동이 됐죠. 그리고 우리 번호 모양은 좌우에 줄표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줄표 몇 개 체크돼 있죠. 요 체크 해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쪽 번호를 집어넣을 때 1번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해서 원문자 요걸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 밑에 보니까 시작 번호하고 1번하고 돼 있죠. 1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이 나온 거고 우리는 문제에서 6번으로 시작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6번으로 그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맨 밑에 6번 하고 그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쪽번호까지 다 집어넣어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완성했습니다. 자,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는 거요. 자, 마지막 요 문제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그만큼 배점도 커요. 지금 요 문제가 지금 200점짜리잖아요. 해서 배점이 큽니다. 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작업하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3페이지까지 전부 다 작업이 끝났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저장해야죠. 해서 저장 버튼을 여러 번 눌러주면 되겠죠.